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우울증. 때론 이 우울증이 다른 질병과 연계돼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당뇨 환자들의 우울증은 일반인보다 발병률이 2배 이상이나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당뇨 우울증은 혈당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당뇨에 관한 근본적인 치료법이 함께 한다면 당뇨 우울증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당뇨에 관한 궁금증이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말씀 주실 최수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서 당뇨 우울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당뇨 진단을 하면 먹을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 오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 혈당 관리를 조심해야 되는 병이 당뇨병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당뇨병 어떤 병인지부터 근본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그 당뇨병은 이제 에너지 문제니까요. 갑자기 에너지 문제니까 우울증도 다시 에너지 문제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작게 먹고 그러면 뭐 혈당 안 되면서 에너지도 잘 몸에 안 생기니까 우울증 많이 걸리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뇨병 원인을 잘 알아야만이 당뇨병을 알 수 있는데 당뇨병 원인이 아주 의외로 간단한 거죠. 그냥 혈당만 높아지니까 당뇨병인데 높아진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은 없어야 되는 거죠. 한번 그림 보시죠. 당뇨병은 음식을 먹고 소화되어 들어온 포도당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인슐린 작용에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 호르몬이 있어요. 그 작용해서 동화돼 가지고 몸속에 들어가서 힘도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건데 잘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정상보다 적게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게 되니까 동화장에서 잘 안 되게 되니까 피 속에 들어온 포도당을 사용 못 하게 되니까요. 우리 세포도 힘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 그 중추신경계에. 그래서 그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소에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에 힘이 빠지니까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살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에너지가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살을 녹여가지고 포장을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살이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 몸이 파괴 현상이 나서 여러 종의 합병증이 나서 사망이 된 병이 당뇨병인 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 합병증이 왜 오느냐? 그래서 결국은 당뇨병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 수목에서도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시 한 나무만 노랗게 돼 있는데 이게 철이 이렇게 노랗게 되면 황화 현상이라 그럽니다. 수목에서 수목하는 사람들은 뿌리로부터 에너지가 적게 올라와서 온몸이 다 시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당뇨병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먹긴 먹었을 때 인슐린 부족 때문에 동화제가 안 돼서 시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합병증 많이 오게 돼서 사망이 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당뇨병, 병 자체도 문제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 합병증이죠. 합병증 때문에 당뇨를 내 몸의 시한폭탄이다, 소리 없는 살인자다, 이런 무서운 표현까지 붙곤 하는데요. 교수님, 당뇨 때문에 올 수 있는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처럼 온몸의 세포가 인슐린 부족해서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파괴 현상이라죠. 온몸이 닿을 수 있죠.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온몸이 다 오게 됩니다.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에너지 부족 때문에 망고증에 실명 오게 되고 잇몸 질환이 낫지 않죠. 치주 나서 이가 다 빠지게 되고 신경합병증 와서 팔자 쑤시고 잠 못 자다가 나중에 아주 신경이 감각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족구비명이 오게 돼요. 다리에 절단하게 되고 발기부전에서 운동신경이 망가져서 발기부전이 빠지고 발기부전 상태가 오고 신장들도 파괴돼 가지고 신장은 혈액 수속하게 되고 심장도 협심증이나 신경경색증이 되고 동맥경화증 많이 오니까 뇌혈관 질환 때문에 중풍이 많이 오게 돼서 사실은 에너지 부족가 온몸이 다 망가지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인슐린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합병증이 뭐냐 하면은 망막질환. 태어날 때는 눈이 잘 보였는데 후천성 시발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을 치료 잘못해서 망막질환으로 실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신장 질환,
그래서 신장도 마찬가지로 파괴되게 되죠. 그래서 이 노폐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요독증이 되고 결국 투석실의 70% 이상이 당뇨병 합병증이 오게 되는 그 불행한 사태가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혈관도 망가지고 신경도 망가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니까 적구 병변이 와서 급격히 좀 파괴되죠. 그래서 적구 절단 발생률이 비당뇨 환자보다 10배 이상 높아져서 실제로 그 장애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이게 당뇨병은 당뇨병 원인을 잘 알고 거기에 온갖 치료 방법 해야만이 합병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당뇨 치료의 가장 큰 관건은 이 무시무시한 합병증 예방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식사를 잘 먹으면서 너무 작게 먹어도 혈당이 정상화돼 합병증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서 혈당 올라가고 세포 속으로 포장 들어가야 되니까 당화혈소와 관계가 있죠. 혈당치와.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혈당치가 이게 당화혈색소라는 건 3개월 혈당치 평균인데 6이 정상, 6, 7, 8, 9, 10, 12 올라갈수록 망막증, 신장증, 말초신경장애, 미세당뇨장 모두 다 증가하죠. 그러니까 먹은 다음에 우리 세포 속으로 포장이 안 들어가서 피 속에 포장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당연성 높은 거죠. 그래서 혈당을 정상화, 잘 먹으면서도 혈당이 정상화돼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적게 먹어 혈당 정상화되는 것은 오히려 이 에너지 부족을 빠질 수가 있으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미국에서 29개 당뇨병 센터가 10년간 연구한 결과 보면은 인슐린 펌프 치료, 이 인슐린과 똑같이 이런 기계를 달아가지고선 동안이하게 잘 되게 했던 것과 그렇지 않았던 걸로 보면은 망막증, 신장 합병증, 신경 합병증이 60%가량 감소한다는 것이 알려져서 정말 당뇨병 합병증 예방하고자 하는 의사들이나 환자들은 인슐린 펌프 치료를 많이 하게 돼요. 새로운 치료 방법이니까요. 그런 것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교수님, 세계 당뇨학회에서도 방금 말씀해주신 인공췌장기 치료에 주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죠. 지금부터 인공췌장기 치료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치료법입니까? 인공췌장 치료는 아주 간단한 게 바깥에 붙이는 거죠. 한번 보시죠. 한 50g의 작은 기계 있고 그 인슐린 들어있으면서 가늘한 바늘로 피부에 딱 꽂으면 꽂혀지는 거죠. 수술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시술도 아니죠. 그냥 본인이 끄면 되는 거냐. 물론 교육이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조그만 기계입니다. 55g짜리 기계를 달게 되고. 다음 슬라이드. 왜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느냐 하면 다음 슬라이드. 당뇨병 원인이 인슐린의 췌장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죠. 정상에는. 밑에처럼 조그맣게 못 나게 당뇨병이니까 조그만 기계로 췌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공 췌장기를 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초록색처럼 식사 때마다 인슐린 많이 나오고 공부에 인슐린이 잘 들어가게 돼서 마치 자기 췌장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췌장에 들어가는 췌장에서 잘 나오니까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잘 사용해서 다 회복하게 되고 합병 예방이 되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사나 약물요법들은 높아진 혈당을 낮춰주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이 인공췌장기 치료는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췌장의 기능이 좋아진 사례들을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네, 많은 환자들이 세계적 학술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 사람은 59세 남자 환자인데 10년 동안 먹는 약을 계속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치료한 사람도 사실 많죠. 먹는 치료했는데 몸이 점점 나빠져 다리 저림, 망막 출현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와서 자기 17살 딸이 기억나 17살 딸이 결혼식에 자기 못 들어갈 것 같다. 손목자고 못 갈 것 같다. 이러다가 몸이 약해져서 눈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체형 치료로 바꿨어요. 6개월 만에 관해 현상이 나서 아무 치료도 안 해도 돼요. 식사를 잘 먹으면서 혈당도 계속 정상을 유지되는 관해 현상이 나타난 환자입니다. 그리고 왜 이 환자가 관해 현상, 아무 치료도 않고 치료 없는 상태, 당뇨병 없어진 상태에 비슷하게 보였냐면은 혈당 조절은 처음에 6.9% 당뇨수가 한 2년 만에 펌프를 뗐는데 떼고 나서도 당뇨수 계속 5.8로 유지됐어요. 췌장 기능 지수 얼마나 췌장 인슐린 나오냐 봤더니 0.12에서 한 2년 되니까 0.952로 한 9배 증가하게 됐죠. 췌장이 더 많이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췌장이 막 활동하니까 인공체장에 들어간 인슐린 양도 외부의 이 췌장도 인슐린이라는 걸 35단위에서
30단에서 0까지 떨어져서 아무 치료도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원인을 없애버리는 것이 인공치료장 치료가 되죠. 당뇨 원인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환자는 56세 여자 환자인데 6개월 동안 먹약 먹다가 좀 더 좋은 치료하고 싶다 그래서 인공치료장 치료를 했는데 2년 동안 치료하고 나서 아무 치료도 안 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 상태가 된 거죠. 음식도 잘 먹고 혈당도 정상이고 먹약도 안 먹고 인수펌프도 떼고. 그리고 이 환자 어떻게 되냐. 당화혈색소도 6.8에서 6.4까지 떨어졌고 혈당도 떨어졌고 췌장 기능도 보니까 5 나오던 거에 6.19 나오다가 7.57까지 점점 췌장이 회복했다는 것이 증명돼서 인공치료장 치료하면 당뇨병 원인을 없애서 거의 다 관해 현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아무 치료 안 되게 살 있다는 것이 발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아진 사례들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 치료 시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 또 당뇨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인공췌장기 치료 중이신 분을 실제로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0년 만에 가장 편안하고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김경호 씨. 안녕하세요. 그의 당뇨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느 날부턴가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 건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면서부터라는데요. 검사를 하게 됐어요. 몸이 하도 피곤하고 막 처지고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그 당시에 혈당이 한 400 정도, 그때 뭐 밥 먹고 난 뒤도 아니고, 근데 그때 그 당시 한 400 정도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약을 조금씩 먹으면서 관리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20년 전 발병했다는 당뇨. 약이며 주사는 물론 당뇨에 좋다는 건 뭐든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라는데요. 혈당을 낮춰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 당뇨에 대해서는 또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민간요법이라든지 뭐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뭐 한약이라든지 그런 거 막 하도 그 이야기들이 많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중간에 약을 또 안 먹고 그런 거 먹어보다가 또 혈당이 보면은 밥 먹고 거의 한 300까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래갖고 또 이제 약을 먹고 최대한 이제 혈당을 안 올리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면서 오래되고 하면서 혈당 조절이 식후 혈당이 특히 잘 안 되더라고요. 밥 먹고 난 뒤는 한 250에서 300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혈당에 영향을 미칠까 아침밥도 먹지 않을 만큼 신경을 썼던 것도 무색할 만큼 혈당은 연일 고공행진. 게다가 식사가 부실했던 탓인지 늘 피로감에 힘이 없고 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요 최근 한 3년, 2-3년 됐나? 당뇨가 오래되고 하면서 늘 이제 검사는 했는데 당뇨 합병증 그런 것들이 이제 검사해 보니까 조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 여기저기 이상 신호까지 나타났는데요. 부은 발은 약을 먹어도 낫질 않고 시력에 이상함을 느껴 찾아간 병원에선 당뇨 합병증인 망막증이 오기 시작했다는 진단까지. 김경호 씨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눈이 이제 실명되면은 뭐 거의 뭐 생활이 거의 이제 안 되잖아요. 옆에 또 한 사람 또 괴로움을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래 그게 이제 그 충주에 거기 나오대요. 그래서 전문 병원이 그렇게 해서 치료 방법을 바꾼 지 이제 2달.
인공췌장기 치료로 바꾼 후부터 일상생활이 너무나 편리해졌다는데요. 가장 기쁜 건 혈당 수치. 온갖 애를 써봐도 잡히지 않던 혈당 수치가 이후로 2달 동안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32 나왔네. 평균 식전에 공복에 평균 한 1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적게 나올 때는 막 80, 90, 70까지 나오기도 하고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지금 인슐린 투여하는 것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맞추고 있는 중이거든요. 혈당이 안정을 찾으면서 그의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무엇보다 늘 그를 힘들게 했던 피로감이 사라지면서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좀 이제 생활 습관도 조금 많이 바꾸고 그리고 이제 몸에 이제 힘이 좀 생기고 전에는 이제 막 너무 힘들어갖고 참 피곤하고 누워 있는 시간이 많고 아침에도 거의 뭐 못 일어났어요. 피곤해갖고 못 일어나고 이랬는데 아침에도 요즘 일찍 일어나고 조금 많이 활동적이게 이렇게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력을 찾으면서 활기도 생기고 활기가 생기면서 점차 활동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김경호 씨. 매일 빼놓지 않는 운동도 그중 하나랍니다. 워킹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스트레칭하고 이제 뭐 근력 운동은 이제 이거 스쿼트 이거 스쿼트 요거 좀 하고 발굽혀기 하고 뭐 그 정도입니다. 20년이란 세월 동안 당뇨를 알아오면서 그를 가장 불안하게 했던 합병증. 이젠 그 합병증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데요. 전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많은 그 부분을 놓쳤는데 이제는 좀 더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 참 좋습니다. 예. 당뇨 극복 화이팅! 화이팅! 김경호 씨의 당뇨 탈출을 저희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인공췌장기 치료를 선택하고 계시거든요. 교수님, 사실 약이나 주사같이 기존에 알고 있는 방법으로 시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신 분도 많이 봤습니다. 이 관계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치료하는 거는 그 합병증이 많이 온 다음에 치료하는 건데 인공췌장 치료는 초기부터 해가지고선 합병 예방할 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치료 시기와 우리 당뇨병 원인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요. 한번 그 슬라이드 보시죠. 이게 2003년도에 나온 세계적인 학술지 DMRR에 나온 건데 보면 1년, 2년 온 사람, 또 2년, 5년 늦게 온 사람, 6년, 10년, 11년, 15년 온 사람 먹는 다 먹었겠죠. 10년인 사람. 이 사람들에서 인식펌프 치료를 했더니 아무 치료도 안 해야 되는 관해율. 그러니까 아무 치료 안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뭐 정상과 똑같이 살면서 음식도 정상 먹고 약도 먹고 혈당이 정상화 되는 율이 관해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1년에 온 사람은 약 63% 정도, 2년, 5년에는 반 정도 되죠. 6년, 10년 3분의 1, 11년, 15년 늦게 온 사람은 20%. 16년 된 사람은 1년이 안 났지만은 더 하면은 그 중에서도 췌장 회복까지 더 난 일이 많이 생기게 돼서 그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관해 현상이나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렇게 인슐린이 얼마 나오느냐를 봤더니 이게 이제 그 6개월을 1년, 2년 쭉 본 거죠. 다 같은 사람을 보니까 1년, 2년 온 사람에는 췌장 기능이 굉장히 회복이 빨라요. 한 7년 정도 되면은 상당히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1년, 5년 사이에는 조금 적게 나오고 5년, 10년 사이에는 떨어지고 10년 이상 된 사람은 상당히 적게 나오죠. 같은 치료를 해서도 췌장 회복하기 다르니까 조금 피해가 적게 봤을 적에 초기 때 하면 할수록 더 나아서 인공췌장기 치료는 초기에 하는 것이지 말기에 하는 치료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이 인공췌장기 치료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 가능한지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주의할 점은 당뇨병 원인을 잘 이해할수록 좋죠.
그냥 뭐 이렇게 혈당이 높으니까 작게 먹는다. 그건 원인적 치료가 아니죠.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1주나 2주 동안 자기 또 몸이 바뀌니까 굉장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1주 동안 전문가, 의사, 교육 강사가 잘 보면서 맞춰줘야 될 필요하게 1, 2주가 꼭 필요하고 음식은 이제 정상 체장과 똑같이 정상 체장같이 인식이 나오니까 현미 잡곡같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죠. 정상적으로 먹으면 된다. 고기도 먹고 뭐든지 정상적으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계 규칙 운동도 하고 간식은 리듬 파괴시키니까 우리 몸에 인슐린 리듬 파괴시키니까 먹지 말고 육류도 잘 먹어야 됩니다. 뭐 술, 담배 나쁜 거 다 하시니까 그런 걸 멀리 해야만이 인공체장 치료 때 췌장 회복해서 아주 건강해질 율이 많아지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단 아까도 말씀한 대로 이거는 당뇨병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전문 간호사나 의사를 통해서 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몸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1주나 2주 정도 입원해가지고 적당한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부터 혼자 할 수 있으니까요. 치료 부작이라는 것은 뭐 별로 없고요. 제가 한 9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부에 꽂은 바늘을 이제 깨끗하게 안 하면은 뭐 1년에 한두 명 정도 약간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간단히 해결되니까요. 항생 줘서 그런 건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당뇨 진단을 받고 너무 우울해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더욱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에 관해서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교수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당뇨 환자들에겐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물 많이 드시고요. 너무 차거나 단 과일, 과다 섭취하는 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